한 여자가 고층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녀의 몸엔 칼자국이 있었고 복도엔 피가 흘렀습니다. 남자는 자수전화를 걸며 말했죠. 사랑하는 여자를 떨어뜨렸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의 마지막 형태였습니다. 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쿵! 한밤의 소리가 도심의 공기를 갈랐어요. 창문이 떨리고 바람이 끊겼죠. 그 순간 아파트 정문 앞 하단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요. 서연이었죠. 두개골이 깨질 정도로 떨어졌지만 그보다 더 먼저 찢긴 건 공기의 결이었어요. 사람들은 창문을 열지 못했어요. 그 소리가 아직 그들의 귓속에 붙어 있었거든요. 경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간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현장은 정적이었어요. 바닥엔 피가 말라붙고 조명등이 그 위를 흔들었죠. 서연의 왼팔엔 저항의 흔적이, 허벅지엔 깊은 상처가 새겨져 있었어요. 누군가 싸우다, 미는 듯한 힘, 그러나 자국의 각도는 너무 날카로웠어요. 베란다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던져진 거였죠. 부검의의 말이 짧게 남았어요. 두개골 분쇄 골절. 자살 각도 아님, 그 말이 공기보다 먼저 식었어요. 경찰은 곧바로 19층으로 향했어요. 복도에는 피가 점점이 찍혀 있었죠. 엘리베이터 문 앞엔 끌린 자국이, 비상계단엔 손자국이 있었어요. 서연의 집 문은 닫혀 있었지만 문틈에서 피비린내가 새어나왔어요. 방 안엔 뒤집힌 의자와 떨어진 휴대폰, 그리고 열려있는 베란다. 창틀에는 손톱이 긁힌 자국이 있었어요. 누군가 마지막까지 버티려 했던 흔적. 그리고 그곳, 공기조차 울고 있었죠. 베란다 안쪽에는 찢긴 커튼이 있었어요. 바람이 드나드는 그 틈으로 희미한 피 냄새가 밀려왔죠. 냉장고 문은 열려 있었고 물컵 하나가 바닥에 깨져 있었어요. 그 위로 반쯤 마른 핏방울이 묻어 있었죠. 경찰은 그 자리에 고개를 숙였어요. 싸운 흔적 맞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공기 속엔 그 말이 오래 남았어요. 마치 누군가 아직 이곳에 있는 듯이요. 그날 밤 아파트 CCTV엔 서연이 홀로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습이 잡혔어요. 표정은 무표정에 가까웠죠. 19층 버튼을 누르고 잠시 손끝을 떨던 그 모습이 마지막이었어요. 누군가 뒤따라 들어오거나 옆에서 기다리는 장면은 없었어요. 혼자 올라갔고 혼자 사라졌죠. 하지만 피는 두 사람이었어요. 혼자선 만들 수 없는 흔적. 그게 이 사건의 첫 모순이었어요. 부검이는 기록을 넘기며 말했다고 해요. 칼자국이 일방향이에요. 방어 흔적은 왼팔에 집중해 서연은 저항하다가 쓰러졌고 다시 일어섰을 가능성이 높았어요. 몸이 벽에 닿은 자국이 그걸 말해줬죠. 누군가의 분노가 방 한가운데를 가득 채운 채로 시간은 7시 43분에서 멈췄어요. 벽시계의 초침이 여전히 울리고 있었죠. 마치 그날의 심장을 대신 뛰듯이요. 경찰은 곧 범인을 찾았어요. 사랑하는 여자를 떨어뜨렸다는 자수전화. 목소리는 차분했고 울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따라가려 합니다. 그 말이 남긴 울림은 차가웠죠. 도현은 스스로를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공허하게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의 손등에는 피가 말라붙어 있었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어요. 죄책감의 떨림이 아니었죠. 이상할 만큼 평온했어요. 도현은 가상화폐 사업 실패 이후 무너져 있었어요. 투자금이 날아가고 관계도 무너졌죠. 서연만이 유일한 위안이었어요. 하지만 그녀가 다시 유흥업소로 나간 순간 그의 세계는 부서졌어요. 그는 믿었어요.
넌 내 거야. 그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죠. 사랑이 아니라 통제, 애착이 아니라 감금. 그날의 비명은 두 사람의 마지막 언어였어요. 조사실에서 도현은 말했다고 해요.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그냥 같이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검은 봉투에 담긴 부검 기록은 그 말을 부정했어요. 복부, 등, 허벅지, 팔, 찌른 위치마다 고통이 남아 있었어요. 그건 동반이 아니라 추락이었죠. 그는 서연을 붙잡고 창가로 갔다고 했어요. 그녀가 비명을 질렀어요. 그래서 밀었어요. 그 순간 공기가 찢어졌죠. 그가 던진 건 사람 하나가 아니라 관계 전체였어요. 창문 밖으로 떨어진 건 서연의 몸이었지만 함께 부서진 건 그들의 시간, 그들의 신뢰, 그들의 모든 말이었어요. 아래 화단의 잎이 흔들리며 피를 삼켰죠. 이웃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 한 명의 목격자도 없었지만 모두 그 소리를 들었어요. 쇳소리 같은 비명, 그리고 짧은 침묵. 도현은 체포되며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사랑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죠. 왜 죽였습니까? 그는 웃었어요. 그녀가 날 떠났어요. 그 한 문장 안에 모든 폭력이 숨어 있었어요. 사랑은 이유가 아니었어요. 변명조차 감정처럼 보였죠. 경찰은 마약 검사 의뢰서를 올렸어요. 혹시 이 불안이 약 때문일까? 하지만 결과는 단순했어요. 그건 마약이 아닌 망가진 인간이었어요. 검찰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잔류약물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그건 오래된 흔적이었죠. 사건 당시 투약 증거는 없었어요. 그럼에도 변호인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어요. 불면, 조증, 약물 잔여. 판단 능력 저하. 그러나 도현의 진술은 너무나 또렷했어요. 그녀가 나를 배신했어요. 이건 기억의 흐림이 아니라 의식의 분노였죠. 재판정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공개됐어요. 붉은 조명 아래 찍힌 마지막 생전 사진. 서연은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어디에도 닿지 않았어요. 도현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죠. 그의 눈은 울지 않았어요. 감정이 닫혀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이 재판장의 공기를 더 무겁게 만들었어요. 판사는 판결문을 읽었어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 후 투신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그는 알고 있었죠.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떨어진 건 서연의 몸뿐 아니라 자신이 만든 모든 세계였다는 거려. 법정의 조명이 깜빡일 때 순간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벌을 받아 안도하는 사람처럼요. 징역 25년. 판결이 끝나자 기자들의 셔터 소리가 터졌어요.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다만 손목의 수갑이 흔들리며 금소금이 울렸어요. 그 소리는 오래전 아파트 난간에서 들린 소리와 닮아 있었어요. 사랑의 끝은 언제나 같은 소리를 내죠. 부서짐, 추락, 그리고 침묵. 그게 이 사건의 마지막 리듬이었어요. 그날의 복도는 여전히 피냄새로 젖어 있었어요. 형사들이 장갑을 낀 손으로 난간을 더듬으며 걸었죠. 벽에는 긁힌 자국, 바닥엔 손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서연이 끝까지 버티던 흔적이었어요. 누군가는 그 손끝에서 살아보려 했고 누군가는 그 손끝을 떼어냈죠. 아파트의 복도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그날의 그림자가 되살아났어요. 살인은 흔적보다 냄새가 먼저 남아요. 도현은 조사실에서 종이컵을 두 손으로 쥐고 있었어요. 물은 한 모금도 줄지 않았어요. 그녀가 나를 떠났어요. 그 말은 변명이 아니라 주문처럼 반복됐어요. 형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유리벽에 비친 그의 눈을 봤죠. 거기엔 후회도 공포도 없었어요. 그저 자신이 무너뜨린 세계를 지켜보는 자의 무표정만 있었어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짓밟은 잔해 위에서 그는 평온했어요. 서연의 휴대폰 안에는 마지막 메시지가 남아 있었어요. 그만하자. 무서워. 그 짧은 문장엔 모든 감정이 응축돼 있었어요. 읽지 않은 표시가 남아 있었죠. 도현은 그 말을 끝내 열어보지 않았어요. 대신 흉기를 쥐었고 그날의 리듬은 피와 함께 흐르기 시작했어요. 문자 하나로 끝낼 수 있었던 감정이 결국 칼끝으로 이어졌던 거예요. 도현의 부모는 법정에서 고개를 숙였어요. 우리 아들은 착했습니다. 그 말은 공기 속에서 흩어졌어요.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판사의 손끝이 떨렸고 기자들의 펜이 잠시 멈췄죠. 서연의 가족은 울지도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그 손 위로 조명이 스쳤어요. 그 빛이 잠시 희미하게 흔들렸죠. 죄와 사랑의 온도는 그렇게 다르지 않았어요.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는 몇 달 뒤에도 매물로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들은 그 층을 피해 다녔죠. 새벽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 누군가 그림자처럼 서 있다는 제보가 이어졌어요. 베란다 창문은 봉인되었지만 그 안의 공기만큼은 아직 살아 있었어요. 경찰 테이프가 떼어진 자리엔 얼룩처럼 기억이 남았어요. 그것을 지운다고 해서 끝나는 일은 아니었어요. 도현은 수감 중에도 일기를 썼다고 해요. 종이에 적힌 글씨는 깔끔했어요. 나는 아직 그녀를 사랑한다. 수사관은 그 문장을 읽고 펜을 내려놨어요. 감정이 아니라 망상이었어요. 인간이 자신을 신으로 착각하는 순간 타인의 생명은 도구가 돼요. 도현에게 사랑은 그녀의 숨까지도 통제하는 감정이었어요. 그의 감정은 온기를 가장한 폭력이었죠. 교도소의 새벽은 차가웠어요. 창문 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들어올 때마다 그는 눈을 떴어요. 그녀가 아직 내 꿈에 와요. 그 말은 독백이었어요. 하지만 그 꿈의 내용은 늘 같았다고 해요. 베란다, 피, 떨어지는 그림자, 그리고 침묵. 반복되는 꿈이었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집착의 잔향이었죠. 그는 그 꿈에서조차 그녀를 놓지 못했어요. 서연의 친구들은 SNS 계정을 닫지 못했어요. 생일이 다가올 때마다 자동 알림이 떴어요. 누군가는 보고 싶다고 남겼고 누군가는 그냥 아무 말도 쓰지 않았어요. 프로필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 미소가 남겨진 채로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흘러가요. 사람들은 잊지 않으려 애쓰지만 시간은 잔인하게도 기억을 닳게 만들죠. 사건 현장 앞 화단에는 누군가 작은 꽃을 꽂아두었어요. 이름도 쪽지도 없었어요. 바람이 불면 꽃이 흔들렸어요. 그 움직임은 마치 그녀의 손끝 같았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만 진짜 슬픔이 피어나죠. 공기는 잊지 않아요. 떨어진 소리, 부서진 숨, 그리고 그날의 마지막 울림까지. 그 모든 것이 여전히 이곳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날 밤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 밤의 공기만큼은 잊히지 않아요. 창문을 닫을 때마다 들렸던 금소금, 난간이 떨리던 진동, 누군가의 마지막 비명. 그것들이 이 사건의 모든 언어였어요. 사람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말하지 않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큰 증언이었어요. 서연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그 소리는 아직도 이 도시 어딘가에서 울리고 있었어요. 재판 이후 언론은 도현의 얼굴을 반복해서 내보냈어요.
정면을 응시한 사진 속 눈빛엔 후회보다 공허가 깃들어 있었죠. 사람들은 괴물이라 불렀지만 그 안에는 너무나 평범한 얼굴이 있었어요. 그런 평범함이 오히려 더 무서웠어요. 평범한 사람이 그만큼 잔혹해질 수 있다는 증거였죠. 인간의 잔인함은 비정상이 아니라 감정이 멈춘 정상에서 피어나요. 수감 중 도현은 정신과 진료를 요청했어요. 그는 불면을 호소했죠. 자꾸 창문이 열려요. 내가 열지 않았는데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기록지에 환각 경향이라 적었죠. 그러나 그건 병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그 창문은 그의 죄의식이었고 매일 새벽 8시 30분마다 열렸어요. 그 시간은 서연이 떨어진 시각이었죠. 감옥의 벽은 차가웠어요. 도현은 하루에 수십 번 같은 말을 되뇌었어요. 그녀가 웃었어요. 나를 보고 웃었어요. 그 웃음이 마지막이었다고 착각하며 살아갔죠. 그러나 진실은 달랐어요. 그녀는 두려워서 웃었어요. 그 미소는 살기 위한 마지막 방어였어요. 그는 그것조차 사랑이라 믿었고 결국 그 믿음이 그녀의 목숨을 앗아갔어요. 서연의 장례식은 조용했어요. 사람들은 검은 옷을 입고 침묵으로 줄을 섰죠. 사진 속 그녀는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관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이제는 괜찮니? 그 말은 바람처럼 흩어졌어요. 슬픔은 소리보다 무겁고 눈물보다 느렸어요. 하얀 국화가 하나둘 쓰러졌어요. 그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죠. 마치 세상이 대신 울어주는 듯 했어요. 도현은 교도소 도서관에서 사랑의 심리학을 빌렸어요. 책장을 넘길 때마다 그의 손끝이 떨렸어요. 그는 거기서 자신을 봤어요. 사랑이란 단어가 아닌 소유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문장을. 그는 그 문장을 읽고 웃었어요. 그래, 난 틀리지 않았어. 그 미소는 서늘했어요. 그는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라고 믿고 있었죠. 인간의 어둠은 그렇게 변명으로 이어져요. 형사들은 사건의 보고서를 다시 읽었어요. 살인은 순간이 아니라 누적이다. 그 문장이 형광펜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도현의 살인은 그날이 아니라 이미 수개월 전부터 시작된 거였어요. 감시, 의심, 통제, 폭언. 그 모든 게 살인의 예고였죠. 그러나 아무도 막지 못했어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폭력은 감춰져 있었어요. 밤이 깊으면 아파트 창문엔 여전히 불이 켜져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지만 그 층의 공기는 여전히 무겁다고 해요. 엘리베이터에선 낯선 냄새가 난다고 했죠. 경찰은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그 냄새를 기억해요. 피와 향수, 그리고 먼지 섞인 두려움. 그건 아직도 남아있는 진실의 냄새예요. 시간이 흘러도 서연의 이름은 기사 속에 남았어요. 서초구 추락 사건, 3년째 유족의 기억. 사람들은 잠시 읽고 지나쳤어요. 클릭 수는 줄었고 관심은 바람처럼 흩어졌죠. 하지만 어머니는 매년 그날 같은 시간에 아파트 앞에 섰어요. 이제는 편히 자리 그 말이 공기 속으로 사라질 때마다 세상은 조금 더 조용해졌어요. 도현은 형기 중반, 면회를 거부하기 시작했어요. 가족도, 변호인도 누구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는 독방에서 벽을 향해 중얼거렸어요. 그녀는 내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더 이상 망상이 아니었어요. 죄의식조차 집착으로 변한 거였죠. 인간은 참회보다 자기 합리화가 더 쉽다는 걸 그는 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기록뿐이었어요. 수사일지, 부검보고서, 판결문,
그리고 뉴스 자막. 종이 위의 단어들이 모든 것을 대신했어요. 그러나 그 어디에도 감정은 없었어요. 단어는 차갑고 문장은 건조했어요. 하지만 그 기록 사이에는 아직도 울음이 남아 있었어요.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읽는 순간 가슴이 멈추는 그 울음이요. 교도소 안에서 시간이 멈춘 듯 흘렀어요. 도현은 매일 같은 구절을 써내려갔어요. 그녀는 내 전부였다. 그러나 종이 위의 문장은 마른 피처럼 갈라졌어요. 감정은 없고 집착만 남은 문장이었죠. 그는 잉크가 다 닳을 때까지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종이는 그 고백을 흡수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버텼어요. 인간의 사과가 얼마나 공허한지를 보여주는 종이의 침묵이었죠. 서연의 어머니는 세 번째 재판을 지켜봤어요.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을 때마다 고개를 숙였죠. 징역 25년, 그 말은 세 번의 계절처럼 반복됐어요. 어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남지 않았어요. 대신 깊은 주름이 늘어났죠. 고통이 오래되면 눈물은 말라버려요. 대신 그 자리에 침묵이 피어나요. 그것이 남겨진 자들의 방식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건은 사람들의 입에서 잊혀졌어요. 새로운 사건이 뉴스를 채웠고 더 잔혹한 이야기들이 세상을 덮었죠. 하지만 이 사건만큼은 잊히지 않았어요. 이유는 단순했어요. 그것이 너무나 평범했기 때문이었어요. 특별한 괴물이 아닌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를 사람이 저지른 일이었죠. 평범함 속의 잔혹함,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얼굴이에요. 도현은 어느 날 창문을 바라보다가 물었어요. 이 벽 너머엔 아직 밤인가요? 간수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들어왔죠. 그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을 때 그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가 온다. 그러나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어둠만이 그의 방을 채웠어요. 그 어둠은 죄보다 깊고 사랑보다 무거웠어요. 사건을 기록하던 한 형사가 마지막 보고서를 마쳤어요. 이 사건의 본질은 감정의 부패다. 그 한 문장이 남았어요. 감정은 썩지 않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나요. 사랑이 증오로, 애착이 통제로 변할 때 그 냄새는 짙어져요. 형사는 그 문장을 남기고 펜을 내려놨어요. 기록은 끝났지만 진실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서연의 친구는 마지막으로 남은 영상을 꺼냈어요. 짧은 웃음, 조용한 목소리, 그리고 빛, 그 안에는 아직도 그녀가 있었어요. 그 웃음은 평온했지만 어딘가에서 이미 두려움을 품고 있었죠. 영상을 끄자 방 안이 어두워졌어요. 친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숨을 고르며 속삭였어요. 이제 잊을게. 하지만 용서하진 않을게. 도현은 형기가 절반에 이르렀을 때 면회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계속 기다렸어요. 마치 서연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처럼. 그는 그날 이후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았어요. 죄책감이 아니라 기다림 속에서요. 그는 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스로를 구속했다고 믿었어요. 그 믿음이야말로 가장 잔인한 감옥이었죠. 사건이 끝난 지 오래지만 서초구의 그 아파트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전설처럼 남아있어요. 새벽이 되면 베란다 쪽에서 낮게 울리는 소리가 들린다고 해요. 바람일지도 모르죠. 하지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말했어요. 누군가 떨어지는 소리였어요. 그건 단순한 바람이 아니었어요. 인간이 남긴 마지막 흔적, 사랑이 파괴된 뒤의 잔향이었어요. 이번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댓글,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